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104주년 기념사를 하면서 한일 관계를 아주 근사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군국주의 국가였지만은 지금은 협력 국가로 바꿨다. 침략자가 이제는 협력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침략자가 협력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이 크죠. 일본이 전후에 자유민주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침략성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과 협력할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이나 우리가 못 살던 시절의 그런 어떤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한일 관계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이 좌익 정치권이 계속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프레임을 현재에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잘 맞지도 않고 오히려 외교적 파탄만 생기고, 이게 바로 현실과 관념의 괴리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제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런 국력 차이를 좁히게 만든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반일에서 그 길로 이 프레임을 바꾼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1980년대 교과서 파동이 일어나니까 전두환 정부가 독립기념관을 짓고 우리가 이제 일본을 따라잡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길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길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구호가 된 게 아니라 실천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그리고 이어서 노태우 이 한 3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서 일본을 거의 3배로 앞질렀습니다. 일본도 그때 경제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본보다 한국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에서 3배가 되니까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1980년대 10년 동안은 전두환 노태우 시기입니다.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1%로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단연 1등이었습니다. 1년만 1등이 한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서 1등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그 길의 바탕을 만들었다. 근데 흔히 이 경제하면 박정희 대통령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통계상으로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경제 성적표가 박정희 대통령에 못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치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해 1979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54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의 마지막 해 1988년 1인당 GDP는 3,728달러니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보면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해에 수출이 147억 달러였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마지막 해인 1988년에는 수출이 6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약 4배로 늘었습니다. 600억 달러. 147억 대 600억 달러. 이거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이 경상수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해에 경상수지는 41억 5,1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마지막 해에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그것도 138억 달러나 되었습니다. 국민저축률도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해에
국민저축률이 25%,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국민저축률 34%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삶에 직결하는 이 물가상승률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말년 1979년에 도매 물가 상승률이 20%나 됐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서 1983년에서 87년 사이 도매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7%로 확 떨어졌습니다. 물가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이 됐습니다. 순채권국이 되었다. 한때 외채 망국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채를 너무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언젠간 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채 망국론은 사라지고 1989년에는 순채권국, 즉 빌려준 돈하고 우리가 빌린 돈 이렇게 상쇄를 해보면은 그래도 채권국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1989년입니다. 전화대수는 1982년에 300만 대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날 때 전화대수가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여러 공적 중에 하나가 IT 산업의 기반을 1980년대에 깔았습니다. 이 소득 격차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말년에 진위계수가 0.39, 전두환 대통령 말년에 진위계수가 0.34였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낮아질수록 격차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도 줄었다 이거죠. 박정희 대통령,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소득 격차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시절에 소득 격차가 더 줄었다는 겁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우선 경제 성장률로 비교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요. 1981년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4.2%였습니다. 한국이 7.4%였습니다. 약 2배가 됐습니다. 1982년, 이 다 전두환 시절입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3.4%, 한국은 그 2배가 넘는 8.3%였습니다. 1983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3.1%, 한국은 그 4배가 되는 12.2%입니다. 몇 년 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방불케 하는 고도 경제 성장이 1980년대에 이루어지고, 그런데 희한한 게 이렇게 경제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또 오히려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 기반이 있었으므로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견딜 수 있었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게 전두환의 1980년대 경영이었다. 국가 경영이었다. 이거는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84년에 가면은 일본의 경제 성장률 4.5,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2배 9.9%를 기록했습니다. 1985년에 일본은 경제 성장률 6.3%, 고도 성장이죠. 그러나 한국은 7.5%. 86년에 가면은 일본의 경제 성장률 2.8%, 한국은 12.2%입니다. 4배입니다. 4배.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입니다. 12.2%. 그런데 86년, 87년, 88년, 특히 86년, 87년이 한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가장 극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해에 경제 성장률이 최고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최고인데 시위도 최고로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시위를 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했으면은 그건 민주화도 안 됩니다. 민주화도 안 되고 그때 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도 잘 되고
민주화 시위도 잘 때는 세계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일이 86년, 87년에 벌어졌습니다. 자, 87년, 드디어 6.29 선언이 나온 87년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이 4.1%, 한국이 3배입니다. 12.3%였어요. 정확하게 3배네요. 12.3%. 그래서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민주화 세력이 요구했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지방자치제를 받아들이고 김대중 사면 복권 받아들이고 언론 자유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노조 활동의 자유 받아들이고 그게 1987년인데 이 1987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 12.3%는 80년대 최고입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 1등 아니면 2등일 겁니다. 12.3%. 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있었던 그 수치와 거의 비슷한데 이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2021년에 그 별세한 다음에 얼마나 이 문재인 정권이 푸대접을 했습니까? 빈소에 화환 하나 보내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화장한 다음에 그 유골을 전두환 전 대통령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 7.1%, 한국 11.7% 이렇게 됩니다. 그 뒤에 일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그러니까 1992년부터 이 버블 경제 붕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시절이 한국으로서는 노태우, 김영삼 시절인데 우리는 그래도 80년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 8.8, 8.9 뭐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0.8, 0.2, 0.9, 1.9 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길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97년 외환 위기, 1997년이죠. 외환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는 또 빨리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일 관계가 이렇게 당당하게 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선언을 했습니다. 새삼 정권 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케 합니다. 이런 국력의 신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 종족주의적인 대일 정책을 폈다가 결국 우리만 손해를 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대법원이 국제조약도 무력화시키는 믿을 수 없는 나라다 하는 그 오명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그 뒤치다거리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창가는 그만 부르고 한일 관계의 건전한 파트너십을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전후 70년, 저는 전후 70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전후 70년에 맞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